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로쿠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미래 전략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의 발언에만 딱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CFO가 직접 설명하는 회사의 재무 우선순위와 계획, 그 속뜻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실적 발표 자료가 방대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딱 CFO의 목소리만 따라가면서 회사가 지금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철학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CFO가 발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딱 꺼낸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회사의 재정 상태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단기 투자금 합쳐서 23억 달러에 달한다고 딱 밝혔어요. 23억 달러요? 와, 정말 상당한 규모네요. 그렇죠. 이 23억 달러라는 숫자 자체도 뭐 대단하지만 이게 그냥 비상금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이 정도 현금은 뭐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예상 못한 일이 터졌을 때 회사를 지켜주는 방패막의 역할도 하고요. 또 동시에 좋은 기회가 나타났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유연성, 그런 실탄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쌓아둔 게 아니라 안정성이랑 기회 포착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확보한 기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재정적으로 아주 튼튼한 해자를 파놨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뭐 현금만 많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CFO가 어떻게 설명했나요? 바로 그겁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CFO가 2021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이번 3분기에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는 걸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와, 몇 년 만에 흑자 전환이면 이건 진짜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단순히 숫자가 좋아졌다는 걸 넘어서 회사가 그동안 비용 줄이고 효율 높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 결과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이게 뭐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운영 방식 자체가 더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몇 년 만에 흑자를 냈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그럼 이게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CFO가 현재 성과에 그치지 않고 그 미래에 대해서도 꽤 강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말이죠. 우선 다음 4분기 조정 EBITDA 전망치를 1억 4,500만 달러로 잡았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랍니다. 4분기 전망치가 역대 최고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5년 전체 연간 조정 EBITDA 마진율도 작년보다 200bp, 그러니까 2%포인트 개선된 약 8.4%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와, 4분기 실적도 최고로 예상하고 연간 마진율도 좋아진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긍정적인데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도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마진율이 개선될 걸로 기대한다고 했어요. 아, 내년까지도요? 네. 이게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수익성 개선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효과를 낼 거라는 회사의 판단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3분기 흑자 전환이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체질 개선의 시작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돈도 많고 20억 달러 현금, 실제로 돈 벌기 시작했고 3분기 흑자, 앞으로는 더 잘 벌 것 같다, 미래 전망, 이거네요. 그럼 이렇게 번 돈이랑 쌓아둔 돈은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을까요? 현금 흐름 이야기도 당연히 나왔겠죠. 네, 나왔습니다. CFO는 회사가 낮은 자본 지출, 캐펙스 라이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낮은 자본 지출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큰 공장을 짓거나 물리적인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모델이라는 거예요. 주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이 낮은 자본 지출 구조 덕분에 벌어들인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잘 바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BIT, 그러니까 세전 영업이익보다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 FCF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잉여 현금 흐름, FCF요. 네, 이 FCF가 뭐냐면 회사가 장사해서 번 돈에서 이것저것 설비 투자 같은 거 빼고 정말로 회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이 FCF가 4억 4천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4억 4천만 달러. 근데 EBIT보다 FCF가 더 빨리 증가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돌려줄 수 있는 건 결국 현금이거든요. EBIT에는 감가상각비처럼 실제 돈이 나가지 않은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외상값이나 재고 같은 것들의 변화는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근데 FCF는 이런 걸 다 감안하고 나서 진짜 회사가 현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아하. 그래서 FCF가 EBIT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는 건 회사가 이익 내는 것 이상으로 현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만들고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배당을 주던 자사주를 사던 빚을 갚던 새로운 데 투자를 하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실탄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CFO는 앞으로도 이 FCF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부상 이익보다 실제 손에 쥐는 현금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회사의 진짜 체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렇게 현금 창출 능력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주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있었습니다. CFO가 주주가치 제고, 특히 그 주식 희석 관리에 대해서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먼저 2024년 초에 순주식 결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직원들한테 스톡옵션 같은 주식 보상을 줄 때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 세금을 회사가 현금으로 대신 내주고 그만큼 새로 발행해야 할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아, 세금을 대신 내줘서 주식 발행을 줄인다. 네, 이걸 통해서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걸 막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으로 전체 주식 희석의 한 40% 정도를 상쇄했다고 합니다. 오, 40%나요? 흥미로운 방식이네요. 이것 말고 또 다른 건 없었나요? 있었죠. 더 직접적인 방법,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지난 분기에 4억 달러 규모로 승인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하에서 실제로는 5억 달러어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CFO가 밝혔어요. 4억 달러 프로그램인데 5억 달러를 샀다고요? 숫자가 좀... 네, 저도 그 부분이 약간 했는데 일단 발표된 CFO 발언은 그랬습니다. 기존에 남은 예산이 있었거나 추가 승인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회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여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수를 줄이고 주당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 의지가 중요하겠죠. 순주식 결제 프로그램에 자사주 매입까지.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CFO는 이런 노력들 덕분에 3분기 총 주식 희석률이 0.3%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어요.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이랍니다. 0.3% 미만이면 와, 정말 낮은데요. 기술 기업들은 인재 때문에 주식 보상 많이 해서 희석 관리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로쿠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희석 관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목표 같은 것도 이야기했나요? 네, 했습니다. 단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주식 희석을 100% 상쇄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딱 밝혔어요. 100%요? 새로 발행하는 만큼 다 없애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주식 보상 때문에 새로 생기는 주식수만큼 기존 주식을 사들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없애서 전체 주식수가 아예 늘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아주 야심찬 목표인데 CFO는 이걸 달성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경로가 보인다고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이야, 100% 희석 상세 목표라. 이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강력한 FCF 창출 능력이 이걸 뒷받침하는 힘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자사주 매입이든 뭐든 다 현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FCF가 늘어나는 게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되는 거죠. CFO 발언을 쭉 종합해보면 회사는 번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주 가치를 지키고 늘리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다 합쳐서 로코 CFO가 생각하는 자본 배분 전략의 우선순위, 이걸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CFO 발언을 통해 본 로쿠의 자본 배분 우선순위는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주식 희석 관리, 그리고 장기적으로 100% 상세 목표 달성. 둘째, 자사주 매입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셋째, 지속적인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및 관리 강화. 그리고 넷째, 이런 주주 가치 제고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아주 엄격한 원칙하에 사업 성장을 위한 기회를 신중하게 찾고 투자하는 것. 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무 관리, 적극적인 주주 환원, 그리고 효율적인 성장 투자.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 번째, 효율적인 성장 투자라는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한다는 건가요? 막 돈을 쏟아붓는 방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CFO가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수익을 늘리려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여기에 무조건 새 돈을 대규모 투입하기보다는 주로 기존에 쓰던 자본을 재배분, 리얼로케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재배분요. 그건 예를 들면 기존에 덜 중요해진 사업이나 비용 항목에 쓰던 예산을 빼서 더 가능성 있는 성장 동력에 몰아준다는 그런 뜻일까요? 네, 정확히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한다고 무조건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부 자원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낮은 자본 지출 기조랑도 통하는 이야기고 회사가 자본 효율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현금도 많고 FCF도 잘 나오는데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아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재무 상태는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주주들한테는 잘 돌려주고 성장을 위한 투자는 내부 효율화를 통해 한다. 상당히 짜임새 있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로크 CFO는 이번 발표에서 회사가 진짜 안정적인 재무 기반 위에서 주주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로크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도 CFO의 준비된 발언에만 딱 집중해서 그 의미를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23억 달러의 현금, 몇 년 만에 흑자 전환 성공, 역대 최고 수준이 기대되는 4분기 전망,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는 잉여 현금 흐름. 거기에 더해서 주식 희석을 억제하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 마지막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는 내부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통해 추구한다는 점까지 CFO가 직접 밝힌 로크의 재무 전략과 우선순위를 통해 여러분께서 이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특히 그 성장 투자를 주로 재배분을 통해 한다고 강조한 점이 계속 기억에 남는데요. 재무적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당연히 좋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떠오릅니다. 기술 변화도 빠르고 경쟁도 정말 치열한 이 미디어 플랫폼 시장에서 이렇게 신중하고 효율성을 따지는 투자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최선일까요? 어쩌면 더 공격적으로 새 자금을 투입해서 시장을 휘어잡으려는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로크의 이런 접근 방식이 오히려 지속적인 혁신이나 성장을 이끄는 강점이 될지 아니면 혹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좀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 효율성과 성장 속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앞으로 로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